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해운대 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웅래입니다. 제2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점자 의원, 부위원장에 김성군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철회 사항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성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의 노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으로 기획관광행정위원장으로부터 4건, 주민도시보건위원장으로부터 4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곤 의원, 박기훈 의원, 문현신 의원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자 지정 및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최은영 의원, 박성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장 후보자 등록 사항으로 나근호 의원이 9월 27일자로 신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박기훈 의원입니다. 제26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 자동차 및 전기 이륜차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청년기본조례 전부 개정을 통하여 청년정책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운대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토론 결과 조례 내용 중 선거법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신에 따른 내용 수정 및 공포 시기에 대한 부칙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3년도 출연금을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지방대조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의 전부 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기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수련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용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반송일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상곤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 규칙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 단체와 위탁 계약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과 동일한 용어 정리를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수련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개정하고 해운대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기준을 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용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및 무용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의 전국적인 시행에 따라 본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송일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건은 2022년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송일동 도시재생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협의체 및 상인회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주도의 자생적 조직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수련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용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7항 반송일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점자 예상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준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정례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20건의 사업에 28억 2,57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8억 2,171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2,32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8,07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 후 결산서와 정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승인 요청한 예산 현액은 9,582억 1,167만 원으로 이 중 8,438억 504만 원을 지출하였고 531억 5,19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2억 3,385만 원은 보조금 반납을 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신청사 건립 기금을 포함한 총 7개의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약 70%가 증가하여 512억 9,1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변경 내역으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비 교부로 인한 사업 추진으로 옥외 광고 발전 기금과 안심콜 출입자 관리 서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난 관리 기금이 있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650억 5,676만 원,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보다 40.1%가 증가, 순세계 잉여금은 세수정대와 예산 절감의 결과가 바람직하며 가다 발생은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 방만하게 편성한 것이므로 양입 제출의 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민간의 이익 잉여과 달리 지방재정법 제7조의 1년 벌어 1년 먹고 사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위배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명시유월된 예산이 사고유월을 통해 사업기간을 확보하는 대안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명시유월시킨 사업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는 반드시 집행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하며 사고유월이 발생하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비용 증가, 주민 불편으로 연결되므로 사업계획 및 예상 편성 시부터 사업 추진 장애 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 지연에 따른 사고유월 발생 사례를 최소화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검사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 시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는 만큼 예산 편성 및 성과계획서 수립부터 꼼꼼한 사전 검토를 당부드리며 동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8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9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0항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지원 의회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과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 운영위원장 남지원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총괄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69회 정례의 기간 중 9일간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 실정 및 예산 집행 내역 등을 감사하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자료 제출 요구 건수는 의회 운영위원회 12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403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364건 등 총 779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자료 제출 요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지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토록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 일정 제12항 구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시 앉아. 존경하는 40만 해운대 구민 여러분, 열린 의회 구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말도 없이 지역을 누비시는 해운대구의회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송일동 이상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68회 정례를 맞이하여 40만 해운대 구민들의 40년 수건 사업인 해운대구 신청사의 이전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은 해운대 구민들의 최고의 민원이자 청사 언제 짓노라는 지역민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인사 메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2년 동안 지역의 수건 사업이 아니라 시원하게 해결해야 할 숙변 사업입니다. 청사 이전을 위하여 22년 전인 2000년 8월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4월 제1차 부지 매입과 2006년 5월 2차 부지 매입을 통하여 희망과 기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말로만 하는 청사 건립을 추진했고 2018년에 와서 또다시 불씨를 지펴 기대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2024년 12월에 기대와 희망이 현실이 되리라 해운대 구민들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담당 부서를 통하여 2024년에 신청사의 완공이 아니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지난 22년 동안 선거 때만 되면 신청사 이전을 단골 메뉴로 주요 선거 공약으로 도배질해왔던 정치인들을 지역 주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김성수 구청장님도 제8기 구청장 공약사업 제4개년 실천 계획의 책자를 살펴보면 6개 분야 71개 과제를 제시한 내용에 1-2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 1-3 구민 중심의 행천사 활용 방안 마련을 선두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장님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예산을 고작 84억 7천만 원을 확보하는 데 거쳤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신청사 건립에 의지도 없었고 노력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20억, 2020년에 112억, 2021년에 200억, 2022년에 200억을 적립하여 현재 623억을 확보,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청정백력과 같은 소리에 해운대 구민들은 또 정치인들의 선거에 놀아나고 있지 않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사 이전은 이용자의 접근성, 지역의 균형성, 지역 경제성, 미래 발전성을 통하여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켜 해운대구의 동서 균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에 구정 질문을 통하여 신청사 이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장님 취임하신 지 딱 오늘로서 딱 3개월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참 부진하다, 소탈하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 파악은 다 된 것 같습니까? 예, 뭐 좀 파악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장님께서 한 3개월 되시는데 3개월 동안 가장 비중을 두고 추진하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구정 업무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고요. 또 구청에 이제 우리 국장, 과장, 팀장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선거 나오면서 이제 공약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전임 청장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또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또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발전시켜 나갈지, 또 일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수정이 필요하면은 그런 부분도 또 살펴보면서 어쨌든 이제 해운대를 살기 좋은 도시, 보고 싶은 도시 해운대를 만들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차근차근 우리 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많은 분을 만나셨잖아요, 그죠? 예, 예. 그분들한테 받은 질문이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 부산에 이제 해운대가 중심이고 해운대가 관광 도시인데 해운대를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고요. 또 신청사에 대해서도 또 빨리 좀 건축을 해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반송 그 반여 지역을 또 어떻게 좀 발전시켜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있었고,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좀 교통 체증을 좀 해소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청사 문제, 재건축, 교통, 전체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하나의 기본 계획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신청사 이전을 해라는 해운대 구민들의 어떤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이 신청사 이전을 위해서 3개월 동안 하신 일이 뭐 있다 생각하십니까? 저 좀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간의 긴 세월 동안 해운대 신청사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았고 또 뭐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마 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또 정치인들이 이제 단골 메뉴로 사용했고, 물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절차상 또 만드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와서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설계업체가 기 정해져 갖고 공모에서 선정이 된 상태에서 용역 설계 보고회를 한번 듣고, 또 제 사무실에서 몇 번 설계업체 그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면서 또 우리 국장 과장들도 같이 해서 설계를 이제 어떻게 좀 멋지게 할 거냐, 또 정말 몇십 년을 내다보고 제대로 된 청사, 정말 훌륭한 청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우리 구청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또 구민들이 또 찾아오고 열린 공간을 만들어야 돼. 그 부분에 있어서 설계에 대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어제도 또 회의도 할 정도로 거기에 저는 신경을 많이 쓰고 좀 이제 계획대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예, 최근에 그 공무원들 대상, 우리 의회를 대상으로 착수 보고회를 했었습니다. 예. 그 설계 일부 용역이 나왔었는데 예. 그걸 보고 혹시 느낀 점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 틀은 이제 정해졌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 중에 식당 같은 경우도 현재 지하층에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층으로 올릴 수 없는지 그런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사무 공간이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 또 그런 부분도 했고, 또 접근성에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또 힐링을 위해서 공간 구조가 제대로 됐는지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좀 수고하셨고 그걸 보면 아직도 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예, 예. 그럼 일단 지금부터 하나하나 본격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청장님, 신청사 건립이 왜 늦어지는지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으며 앞으로 향후 일정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청장이 바뀌어서 늦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한 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신청사는 해운대 구청의 수건 사업이고 또 국민들의 최고 관심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좋은 부지는 잘 마련됐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 행정 절차상에 반론 과정에 좀 늦어진 부분도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아주 궁금해하는 부분이 왜 2024년에 완공한다고 했는지를 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2024년 12월 안에 완공이 되겠다고 했는지, 거기가 이제 공공건축물 공사 산정 기준에 할 때도 좀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고, 착공도 안 된 시점에서 2024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제 그게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2024년 12월이 되면 이제 번듯한 새 건물이 지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금 설계가 신청사 설계 용역이 지금 7월에 착수돼서 지금 설계 중인데, 현재 공사 계획으로 보면은 2026년 한 3월 상반기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국민들이 왜 2년 늦어졌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좀 말씀드리기에 좀 그렇습니다만 2024년을 좀 앞당겨서 좀 하고 싶은 마음에 아마 그 부분이 좀 이야기가 돼서 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일정으로 보면은 지금 설계 용역 중인데 2023년도에 건설 기술 심의를 하고 또 행정 절차 과정을 이행해서 2023년 9월 달에 설계 용역 준공이 되면은 내년 이제 연말쯤에 공사 착공이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2026년 상반기에는 이제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계획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또 청사 준공이 늦어졌니 어떤 변명이나 또 핑계를 대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장님 봤을 때는 2026년 3월이나 늦어도 한 6월 상반기까지는 완공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 확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 현재 계획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단지 이제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건축비가 많이 상승이 되고 인건비, 자재비 모든 게 이제 상승이 되니까 예산 확보가 이제 그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서 정말 좋은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방금 건축비 관련 이야기 하셨는데 두 번째 질문에 제가 연합습니다. 예. 2003년에 저희들이 2003년 신문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는 소요 예산이 400억이 돼 있다 생각했었습니다. 예. 2003년에는 2020년에는 950억이 소요될 것이다 했습니다. 지금은 들리는 소문에는 1,070억에서 1,300억, 1,400억 이상이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현재 지금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고 예. 공사비도 마찬가지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 했을 때 청년이 봤을 때 현재 총 공사비가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봤을 때 2026년 봤을 때 총 공사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청사 건립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를 체크해 주십시오. 예,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 이제 적립금이 627억이 이제 적립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마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 2023년 9월쯤 돼야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자재비 또 계속 상승할 것, 그때 돼야 이제 추가 공사비가 제대로 이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내년도에 저희들 이제 200억 예산을 구비로 확보하고 또 2024년도에 43억 현재 계획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한 200억 정도 확보를 하고 2025년도 115억 정도를 좀 확보하려고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채도 2025년도 한 100억 정도 발행을 하고 해서 지금 1,609억 정도, 1,700억 정도 예상하는데 아마 이보다 훨씬 넘어서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600억, 1,700억이면 앞으로도 1,000억을 저희들이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 지금 이 사비는 뺀 상황이잖아요. 총 공사비만. 그렇죠. 토지 매입비도 빼고 공사비. 그렇죠. 예. 그럼 공사비하고 다음에 거의 2천억 가까이는 다가가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죠. 예. 여러 가지 앞으로 물가 상승률을 배려했을 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이 말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의 어떤 정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간도 중요하지만 공사 기간도 중요하지만은 예산이 있어야 이걸 착착 진행된다 생각하는데 예. 현재 청장님이 봤을 때는 예산이 정확히 될지를 궁금합니다. 예, 자체가 예, 청장님 올해 저희들 조금 전에 그 계산할 때 그 순세계 잉여금이 650억 발생한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순세계 잉여금을 저희들이 신청사 기금으로 이렇게 옮겨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이 650억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 사용을 혹시 하실 의향 없습니까? 일부라도. 예, 그것도 이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하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 구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다른 데 들어가지만은 신청사만큼은 제가 또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예산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청사만큼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지가 청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아까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1,000억 이상 18년 동안 78억을 모았고 최근에 4년 동안 거의 600을 모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4년 안에 1,000억을 모아야 됩니다. 예, 1,000억의 예산을 모으지 않으면 2026년이 아니라 2030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신청사 건립 비용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 계획을 잘 세우고 모든 우리 행정 역량을 다 동원하고 해서 하여튼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고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때문에 또는 예산 핑계로 신청사가 늦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 신청사 이전도 중요하지만 현청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현청사의 최적의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현청사의 활용 방안 용역도 했었고, 그다음에 전국 아이디 공모전을 실시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청장님께서는 현청사 추진 계획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국민들께서 새로운 청사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이 현청사 부지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 현청사 활용 방안 용역도 했고 또 전국 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했고 또 아마 설명에도 청사 인접 5개소에 대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설문조사단을 운영해서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는데 이런 결과들이 좀 어느 정도 나오면은 내년 상반기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해서 또 의견을 듣고 또 구의회 구정정책자문위원 등 자문을 통해서 이제 방향을 정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도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도에 설계 공모를 해서 신청사 이전 이후에 바로 그 공사가 되고 준공이 되도록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 일정대로 좀 제대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맨날 보면 회의하고 설명하고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러고 있거든요. 예, 예, 구체적인 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 보관도 없습니다. 예, 지금 외부에다가 그거를 요청하는 상태만 되고 있는 상태예요. 예, 어떤 정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현청사를 잘 활용해야만이 현재 있는 이쪽 지역 주민들도 불만이 없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현청사 이전도 원만히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활용 계획을 좀 추진해 주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말로만 하고 어떻게 되겠나 막연한 이야기보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주민들에게 신뢰의 문제고 또 약속의 문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일이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현청사의 최고의 문제점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현청사도. 그런데 앞으로 신청사의 최고 문제점도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 많은 어떤 공무원들이 있는데 현재 계획에는 358대 주차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 이전과 동시에 또 주차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사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내에 추가로 주차 타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재송동 센터 주변에 부설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같이 주차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출퇴근이라든지 행정 비효율성을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좀 발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 착수 보고회 후에 또 몇 번 회의할 때 뭐 건물 내부 설계에 대해서 언론 중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 공모대 358대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더 좀 면수를 늘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19대 더 늘려서 377대 정도 면수를 좀 확보해 그 법정 대수 대비하면 이제 194% 정도 나오는데 현 청사는 주차 공간이 아예 부족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될 수 없을 정도인데 새로 지어도 항상 이 아쉬운 게 주차 문제인데 설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주차하면서 좀 늘리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다 생각하지 미처 못한 부분인데 주차 타워라든지 부설 주차장까지 해서 주차로 인해서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또 찾아오신 민원들이 불편함이 좀 없도록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청장님, 현 청사가 40년이 넘게 사용했습니다. 예. 앞으로 새로 지을 청사도 최소한 40년, 50년이 우리가 사용할 것이고 해운대의 어떤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또 추진성 있게 현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신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어떤 그런 말씀들을 잘 새기고 또 국민들의 바람, 또 우리 직원들의 근무 여건 모든 걸 좀 고려해서 저도 제 마음은 정말 멋지게 한번 짓고 싶습니다. 저는 건축 분야에 특별한 재주는 없습니다만은 전문가 의견을 잘 해서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해서 또 앞으로 의회와도 더 소통을 하고 또 주민들 소통해서 정말 역사에 남을 그런 청사를 한번 짓고 싶은 마음인데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의회에서도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까 예산 확보에 좀 우리가 많은 그 중점을 두고 할 텐데 그때 또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의원님 귀한 말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사진 하나. 청사님 이 사진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저기 전기 콘센트에 전선이 떨어져 있고 저게 우리 건물 아닙니까?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놓은 상태죠. 하얗게 보이죠, 그죠? 예.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저건 제가 못 봤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은 저희 현 청사 건물 나가는 왼쪽 벽에 붙어 있습니다. 예. 저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비 올 때 예. 현 청사가 비가 올 때 비물 받는 곳입니다. 저기가. 안 부끄럽습니까? 누가 올까 싶어서 겁납니다. 부끄럽습니다, 실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하고 나서 바로 청사 전체도 한번 돌아봤고 또 이번에 재난 때도 직원들 격리하기 위해서 전 사무실을 한번 돌아봤고 또 수시로 돌아보고 식당까지 쭉 지하 창고에 다 가봤는데 현 청사가 너무 낡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근무 공간이 아무리 낮에 업무를 하지만 그래도 사적인 영역이 좀 존중돼야 되는데 전혀 존중이 안 되고 어떤 데서 좀 표현이 감다만 수용소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부서가 가면 진짜 PC 수리점 같을 정도로 막 컴퓨터 막 모여 있고 공간이 넘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런 또 부분 저 미처 못 봤는데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내부 만족이 이제 외부 만족으로 연결되는데 직원들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해서라도 청사 잘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봐서 부끄럽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해운대 청사가 절되어 있습니다. 예. 출입문입니다. 후문 출입문에 저기 달려 있습니다. 예. 지금도 달려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봤었는데 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의 상징인 해운대 현청사에 이런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은 참 너무나 애가 탑니다.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가 아니라 살기 불편한 구청,
또 보여주고 싶지 않은 해운대 구청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신청사 이전과 현청사의 활용 방안만큼은 정치적 행정이 아니라 올바른 행정을 위한 정치를 통하여 빠른 실행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해운대 구민을 위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청사 이전 현청사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 함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곤 의원과 답변하신 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5분 쉬었다가 한다고.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다음 박기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를 새롭게 건설하고 계시는 김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기훈 의원입니다. 해운대구는 1994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래로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관광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물론이고 송정 해수욕장은 대한민국의 서핑의 메카로 급부상하면서 파도가 칠 때면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 정도가 서핑 교육을 받으면서 서핑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으며, 과거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블루라인 파크는 해운대구를 새롭게 알리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해운대구는 2021년 9월 15일에 장산이 구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해운대 구민의 힐링 장소에서 전국에서 찾아드는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 질문을 통하여 새롭게 발굴하는 관광 자원인 장산 구립공원의 실태를 파악하여 더 멋진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더 편안한 장산이 우리 곁에 있음을 알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미래교통부장님 발언 들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성수 천장님 그 말씀하시 보시니까 참 인수인계가 잘 되고 또한 구청 신청사가 좀 원만하게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국장님 잘 인수인계 잘 했었죠? 뭐 잘 되고 있죠. 우리 청장님이 하시는 사업이 신청자가 잘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번에 그 신문을 보니까요, 반여휴 여가 녹지 조성 사업, 또 이건희 그 재단에서 기부한 장상 공육수입 힐링 사업 따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우리 해운대구가 장산으로 해서 새롭게 관광
도시로 이어나가는데 우리 국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장님께도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또 새롭게 변하는 해운대 을지구를 위해서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PPT 자료를 보시면요, 장산 구립공원이 지정된 일호로 장산이 개방되면서 7월에는 7,600명, 8월에는 12,000명, 9월 13일 날 기준에는 15,000명이 장산을 찾았습니다. 그럼 9월에는 휴일에는 한 몇천 명이 왔다는 거겠죠?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장산 정상이 개방되면서 장산 구립공원으로 되면서 됐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 해운대구가 한번 걸어놓은 현수막의 일부입니다. 이거 보시면요, 구민이 누리는 공원의 면적 1,634헥타르 증가, 여의도 면적 5.5배 증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장산이 이제 그 구립공원으로 댐을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1인당 공원 면적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가 본인을 볼 때는 말장난 같습니다. 장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원으로 변했다고 해서 공원의 면적이 늘어났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저런 현수막은 좀 철거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철거- 철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남아 아직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님, 지금 장산의 정산이 개방되면서 향후에는 저 장산 정상을 올라오는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거로 보여야 되는데 국장님 다음에 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일단 잠깐 장상 정상 개방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상 정상 개방은 2006년도 신시가 지금 완공이 되면서 그 당시에 해운대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장상 정상 개방을 요청했었고 그때 국방부에서는 장기적인 검토 사항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다시 장산 이 그립공원을 하면서 정상 개방을 내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그린파인 레이드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개방이 안 됐겠지요. 그린파인 레이드가 들어오는 덕분에 협상이 약간 있었고 최종적으로 공군부대하고 협상을 한 게 70년 전 6.25 전쟁 때문에 이게 폐지가 되었는데 이번 6월 25일 날 개방한 일자를 잡자 하니까 군부대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6월 25일로 기점으로 개방하도록 국장님, 했는데 제가 저 본연의 질의사항은요. 지금 개방이 문제가 아니라 예, 무슨 개방 말인지 이후에 지금 15,000명이 9월달에 오지 않습니까? 9월 13일 기준에 그 향후에 지금 이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향후에 저 장산 정상을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70년 만에 개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 개방 자체가 사실은 볼거리고 관광거리입니다. 그래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례 우수 사례를 갖다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도 적용하도록 그렇게 맞습니다. 본인을 볼 때는요, 그 울주군의 사례를 전번에 5분 발언에서 통과했는데요. 울주군에는 울주군의 산에 있는 9봉우리를 사진을 찍고 거기에 앱에 올리면은 울주군에서 메달을 증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는 말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도 있죠, 모래축제도 있죠, 빛축제도 있죠. 장상 정상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여러 관광지를 만들어서 앱에다가 사진을 찍고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야지만이 돼가지고 장산 정상을 포함한다면은 아주 좋은 관광 자원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때 위원님 5분 발언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해운대구는 장산을 비롯해서 곳곳에 주민 안전을 위해서 데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에도 합장 바위를 비롯해서 장산에 데크를 설치한다고 2억 예산을 지금 편성해놨고요. 또한 작년에 말입니다. 저 달맞이 문텐로드 해월전까지 예산 4억을 해서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데크를 보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 데크에 대해서 실망이 많았습니다. 데크는 지금과 같이 한 번도 설치해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한 번도 관리 안 된 건 아니고요. 국장님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지금- 몇번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했는데 아니요, 사실- 부장님 리스칠이라든지 올스텐 작업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서 수리는 했겠죠. 그런데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본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지금 전 구에 데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데크 팀을 만들어서 지금 데크 팀은 제가 질의를 해가지고 그 팀의 데크 관리라고 적어놨습니다. 명시했는데 각 동의 데크를 확인해서 그 데크 팀을 만들어서 오늘은 재송동, 오늘 이번 달에는 재송동, 다음 달에는 반여동 이렇게 나간다면은 18개 동은요 아마 2년에 한 번씩 올스텐 작업을 충분히 해서 이런 사태가 안 납니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장산에도 아직 13개소의 데크가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사업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담당 국장님으로서 데크팀을 설치를 하기를 원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데크팀 설치는 좀 신중하게 심사숙고를 데크팀을요, 하도록 국장님 이렇게 하려고 한번 체계적으로 각 동에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그런다면요 데크 관리를 쫙 하면은 아마 2년에 한 번씩은 올스텐 작업을 한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참 좋을 듯합니다. 지금 이제 이 근로자 5명이 지금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5명이 정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산림욕장 관리에 11명, 숲 가꾸기에 8명 이렇게 해서 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턱없이 부족한 국장님, 건 사실입니다. 올스텐 작업은 설치해 놓고 지금 달맞이 데크도요 설치해 놓고 올스텐 작업은 1도 안 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올스텐 예. 작업할 수 있도록 지금 국장님 말씀했듯이 다음 사항을 보면요. 지금 등산로 관련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1억 4,400, 2021년도는 1억 1,000, 2020년도 1억 2,700인데요. 이 관리 현황을 잘 보시겠지 모르지만은 이게 10월 달부터 짧게는 2월, 길게는 3월 달까지 겨울철에는 120일 동안 등산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산림생태팀이나 산불 관리팀이 한다고는 이걸 도와준다고 하나 2020년도 이후부터는 저렇게 관리하는 데는 실태가 알고 계십니까? 예, 관리는 현황은 알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이제 10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지금 관리 인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 자체가 퇴직금 관계도 있고 한데 내년에는 지금 예산을 갖다 2명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국장님, 2019년도 이전에는 20년도 이전에는요 30일 동안 미관리수 됐습니다. 예산도 충분했고요. 근데 2020년도부터 21년도부터 시비가 안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의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아마 겨울철이라고 등산로 관리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겨울철이 더 미끄러지니까 등산로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구비를 확보하시라도 이게 등산로 관리에 대한 인원수를 확보를 하시고요. 또 그에 맞는 예산을 만들어서 미관리할 수 있는 날짜를 좀 짧게 해주십시오. 일단 내년에 2명 구비로 예산 편성을 해 둔 상태입니다. 했습니까? 예,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장산 인도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반송 꽃다래 농원부터 우동 선불사까지 장산 인도 사업은 언제 완공됩니까? 지금 이제 올해 지금 그러니까 미개슬 인도는 빼고 올해 거의 완공이 될 겁니다. 예. 올해 됩니까? 예, 올해 거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개수 구간 0.8km를 다 한다 말입니까? 미개슬 구간은 제외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외를. 그렇죠,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질의하는 것은 미개슬 인도 구간까지 포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개슬 인도는 내년에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미개슬 구간은 식생활 보호구역하고 안방 구간, 토지 소유자 미동의 구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제 반여휴 육아 녹지 조성 사업을 진행할 때 산책로로 이제 조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뭐 차가 다니고 이런 인도를 본의원은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만들어서 지금 꽃다래 당원에서 우동 성불사까지 이렇게 만약에 걸어간다면 약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저기서 우동 성불사에서 대청공원을 해서 다시 꽃다래 공원을 인도를 만들어내면요. 아직까지 걸어가 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인도를 완성시킨다면요. 약 4시간의 인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인도 사업은 위원님 그 부산시 그 인도 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천공원하고 이렇게 이으려고 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 구간은 사실 인도로서는 불가합니다. 인도로서는 불가하고 지금 너덜갱이라든지 이렇게 지질공원 쪽 분야부터 해가지고 계곡도 많고 국방부 땅도 이렇게 해가지고 임료는 불가하고 대신에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는 게 둘레길, 산책로를 지금 저 조성할 것입니다. 국장님, 본인이 아까 지리듯이 본인은 차가 다니는 인도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다니는 인도,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 주신다면은 아마 새로운 관광 산업으로 충분하실 것 같고요. 또한 아까 국장님 말했듯이 반여휴 녹지 조성 사업은요. 예전에 우리 장성철 부의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 이번에 그 반여 삼동 주차장에 들어서고 또한 반여 시장의 먹거리 또한 거기서 초록공원에 볼거리를 만들면요 인도 사업이 완전한 완전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구청장님과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 사업을 한번 해봐서 이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이 인도를 한번 걷는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면요 장산이 새로운 이 장산 구립공원으로 메카가 될 것입니다. 한번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자꾸 임도라 하면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합시다. 산책로는 지금 산책로로 하면 돼. 예, 예, 산책로로 산책로를- 해서 진짜 걸어갈 수 있는 한 4시간 동안 걸어갈 수 있는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그렇게 해서 반려삼동 공영 주차장을 해서 초록공원을 해서 거의 한번 볼거리 먹거리가 되게 하시고요. 또한 국장님 이게 인도라고 해서 아까 봤지만 뭐 산책로든 인도든 상관없는데요. 지금 기장 철마에 가면은 황토길이라고 조성되어 놨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도 이거 지금 그 반여휴 여가 녹지 사할 때 그런 걸 좀 해보시고요. 또한 이 다른 지자체 보면요 편백나무길 이런 걸 만들어서 여러 사람을 주민들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합니다. 지금 이 국장님 말씀처럼 반여휴 여가 녹지 사업이 10억입니다. 너무 예산이 작지 않습니까? 일단 10억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해야죠.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연은 뭐 우리 구하고 국비 따신다고 고생했지만 더 열심히 해서라도 좀 더 좋은 사업, 좀 멋진 사업,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이제 황토길 조성 또한 맨발 달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국장님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2번 가봤습니다. 장산에는 해동 수원지에 있는 데는 예. 많이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이 나와서 뭐 씻고 하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장사는 충분히 물 나오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편백나무길은요 지자체마다 편백나무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만들어서 우리 장산도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그런 지점을 만들어서 인도가 있는 곳에 좀 주민이 있는 오는 곳에 그런 편백나무길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국장님 말하시면 이제 대천공원에서 올라오는 이제 이 길입니다. 이게 보면요, 이게 올라가면은 체육시설이 많은데 거기 가 보니까는 완전 헬스클럽이더라고요. 완전히 주민들이 헬스클럽처럼 비도 안 맞고 다 해놨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또한 예전에 그 우리 담당 그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이 자동, 중동, 우동에 있는 주민들은 맨날 천안 민원을 저렇게 해서 한번 민원을 안 받아주면요 난리가 난답니다. 그러나 재송, 반여, 반송에 있는 사람은요 어지러서 그냥 고쳐가 선답니다. 그래서 요번에 뭐 저 한 2019년도에 예산을 보면요 이 널푸른가 예산은 80%가 자동, 중동, 우동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가 우리 재송, 반여, 반송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저 대천공원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니까. 근데 다음 보시면요. 이곳은 국장님 우동 성불사에서 올라오는 인도입니다. 이거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이 길은 가면요. 저 가로등이 진짜 전자에 말하시면은 이 지금 대천공원의 인도는 이렇게 올라가지고 저런 가로등이 수백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동 성불사 인도에는 저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5m, 30m가 쭉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송등을 딱 넘었으면요. 작년에 우리 그 천장님이 한번 올해죠. 올해 4월달에 해가지고 급하게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설치한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의 실태입니다. 이게 각 지점에 6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하필이면요, 이 우동에서 올라오는 길을 이걸로 해놔놓고 제송동을 딱 넘었으면 요걸 딱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전봇대가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건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또 보면요, 200m, 길게는 200m, 짧게는 25m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본인을 볼 때는요, 이 인도 사업이 하실 때 가로등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명히 이게 똑같은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동에서 시작된 인도는 가로등이 저렇게 있지만 제송 반려등은 가로등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작년에 우리가 그 숲길 그 관리 계획 종합 계획을 갖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게 보면 이정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숲을 깎아 나가는 계획을 했는데 단계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대청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이 오게 마련입니다. 또한 제송 반송도요, 초록공원을 비롯한 인도를 만들어 놓으면요, 구민은 옵니다. 와서 좀 더 산림복지 사업에 가불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왜 이런 데는 이렇게 하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실태를 파악했어요. 다음에 인도 사업을 하실 때는 이런 가로등은 전봇대가 없으면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가로등 안 원합니다. 이런 가로등을 해주셔야죠.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숲 가꾸기 이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드렸잖아요. 본의원은 말하는 거는 이런 가로등은 안 원합니다. 주민들도 이런 가로등은 안 합니다. 다만 우동에서 올라온 길은 왜 이렇게 가로등을 만들었으며 제송동에 오는 길은 왜 이렇게 만들었으며 이러니까 주민들이 제송과 우동과 자동 중동의 가불을 따지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선을 꺼서 이렇게 했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인도가 많다 보니까 이제 선택을 해서 차근차근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알겠습니다. 제송동 인도에도 지금 200m, 길게는 200m, 짧게는 25m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설치 가능하겠습니까? 예, 검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반려동의 이 쉼터도 그렇고요. 제송동에도 유아숲 체험장이 있습니다. 이 다른 지자체의 유아숲 체험장을 보면서 우리 해운대구의 유아숲 체험장을 보면요, 허망합니다. 애들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아숲 체험장은 아무 시설이 없어요. 그냥 작년에 지은 화장실, 또한 뭐 지금 앉을 수 있는 내장에 되는 의자 몇 개 이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유아숲 체험장을 한번 비교 벤치마킹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기는 지금 이제 제송동 소공원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유아숲 체험장은 지금 총 7개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렇습니다. 예, 제송동 소공원 저 유아숲 체험장은 그런 대로 잘 되어 아니요, 있죠. 국장님 가보면요, 제가 아까 보고된 자료에 보면 답변선에 보면은 조금 의자 몇 개 놔두었는데 사진 있는데 가보면 엉망입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유아숲 체험장은 애들이 뛰어나오고 놀이시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 애들이 가겠습니까? 저 풀밭질이 많은데. 좀 적극 행정해서 이번에 반려휴 여가 녹지 조성 사업을 하실 때 유아숲 체험장을 또 뭐 조성을 하든 모르겠지만 좀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또 해운대다운 장상 구립공원 아닙니까? 예, 구립공원이 지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많이 현수막만 걸어가지고 공원 늘었다 하지 마시고 진정한 장상 구립공원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꼭 그렇게 제송동 유아숲 체험장은 좀 변모시켜 주겠습니까? 제송도 뿐만 아니라 다 챙겼어요. 제송동부터 해주세요. 의원님, 다른 사람 이게부터 참 좋습니다. 이게 화장실도 다음 만들었고. 의원이 또 고정 질문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새롭게 도시를 만드는 김성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산 구립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장산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담당 국장의 말처럼 장산의 산림 복지 사업이 더더욱 매진하여 누구나 사랑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장산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 장산 구립공원을 사랑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기훈 의원님, 미래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현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우일동, 중일동을 주역구로 둔 문현신 의원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해동초, 해운대 중고, 해운대 여중고, 해운대 관광고등학교. 이 길을 이용하는 뒤편에 이렇게 6개의 학교가 밀집해 있어서 사진 속에 노란 통학 차량이 많이 보입니다. 오토바이 통행량도 꽤 많습니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이처럼 아찔한 상황들이 자주 보이곤 합니다. 유모차나 전동 휠체어의 통행량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지 줍는 어르신의 이동도 잦은 곳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는데 차가 뒤에서 밀고 옵니다. 지금의 현실 여건상 차도를 인도로 여기고 다니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곳입니다. 구청에서 멀지 않은 옛 스펀지 맞은편 우동 1호의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사진으로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목도하고 있자면 정말이지 기도 안 차는 광경입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오후가 되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청장님, 여쭙겠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4글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많은 곳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혹시 그 4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긍정적 의미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 의미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쓰여지는 대부분의 의미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자조의 개념입니다. 이곳 우동 1호 현장에서 이곳을 걸어다니는 보행자들 그리고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들을 지켜보면서 저 역시 이 4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각자 도생. 보행자의 안전을 보행자 스스로가 책임지며 고개하듯 걸어다니는 길. 차량은 곳곳의 사각지대를 살펴가며 날카롭게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하는 길. 얽히고 설킨 차들과 함께인 보행자의 불안과 행여나 보행자와 접촉할까 조심스러운 운전자의 불안이 상존하는 곳.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의 일상의 불편도 큰 문제지만 이 사이를 고개하듯 다녀야만 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지금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청장님, 이렇게 좁고 학생들과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이 도로와 맞닿아서
시외버스 정류소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외버스 정류소의 매표소로 이용하던 이 건물이 매각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은 정류소의 운영업체인 해운대 고속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는 우동 1호 쪽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지금으로부터 2주 전인 9월 16일부터 이곳을 매표소와 화장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죠? 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의 시외버스들은 현재 컨테이너를 설치한 여기 우동 1호 쪽이 아닌 기존의 매표소로 이용하던 건물, 이번에 매각해버린 그 건물이 있는 예스펀지 앞 대로변으로 진출입을 해왔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16년 초 인도를 가로지르는 진출입의 위험성이 공론화되자 2016년 3월 도로 점용 허가를 해줌으로써 진출입로를 확보해 줍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가운데 있던 나무도 뽑아버리고 교통섬처럼 존치해 두었던 인도도 없애줌으로써 차량 진출입로를 완전하게 확보해 줍니다. 그런데 버스가 진출입하던 이곳을 얼마 전 매각해버린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이곳을 팔아버렸다는 것은 외곽에 부지를 마련해서 확보해서 이전할 계획이구나. 그리고 이곳은 잠시 정차해서 사람을 태우고 내리고 하는 말 그대로의 정류소 역할을 하게 되겠구나. 그렇게 짐작했습니다. 청장님 여쭙겠습니다. 이곳이 지금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입니까? 시외버스 정류소입니까? 예,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좀 복잡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 통행량이나 차량 통행량이나 사람들 왕래하는 때 굉장히 위험하고 차들마다 기본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상황이었고 또 이 정류소 운영의 그간의 상황도 저도 이제 보고도 받고 들었는데 약간의 억지 같은 운영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예, 겁니다. 예. 이곳이 정류소입니까? 터미널입니까? 지금 터미널 기능으로 쓰고 있는데 뭐 정식으로 무엇입니까? 터미널 기능으로 쓰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정류소로 지금 표시된 것처럼 정류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장님. 예, 예. 정류소입니다. 터미널과 정류소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 그럼 청장님, 해운대 고속은 아까 파악을 하셨다 하셨는데 예. 이 장소에서 언제부터 시외버스 정류소를 운영해왔고 터미널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해운대 고속이 이제 해운대역 맞은편에서 운영을 하다가 2015년 12월 달에 현재 위치인 이제 우동 592-23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려고 경상남도에 차고지 변경 신청을 하고 또 경상남도에서 부산시하고 해운대구에다가 차고지 정류장 사용용 의견 조회했는데 2016년 1월 달에 부산시가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중심 미관지구로 자동차 관련 시설이 제한되고 또 교통 정체가 있대서 차고지 정류장 이용을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대 고속은 2016년 2월부터 우동의 592-23번지는 정류소를 또 우동의 인근의 552-21번지로 차고지로 이전해서 아마 2017년 8월까지 불법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운대 고속은 2016년 이전 당시에 해당 지역이 부지도 협소할 뿐더러 중심 미관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차고지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결론을 부산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이곳을 매표소도 대기실도 불법으로 마치 터미널처럼 운영해 왔습니다. 맞죠, 청장님? 예. 정식 터미널이었으면 이번 매표소 이전에 관한 사항도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차량 진출입에 따른 회전각도 확보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이곳이 현재 불법으로 터미널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숱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청장님, 진출입 건물을 매각해버린 해운대 고속이
조만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곳에서 지금처럼 운영하는 겁니까? 업체 이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제 문의를 하니까 업체에서는 이제 코로나 장기화되고 또 동해선 또 개통되게 해서 버스 승객이 많이 감소해서 적자 누적으로 매각했다고 그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제 현재 차고지로 사용하는 입원지가 임대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해운대 외곽 지역으로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그 계획이 뭐 제대로 이행이 될지 또 그 계획이 진짜 계획인지 그냥 하는 이야기인지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파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지난 8대 의회를 시작하는 시점에도 이곳에 대해 많은 부분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정류소 체계 역시 불합리한 상황이긴 했으나 안전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광객과 현지인들을 시외로 연결시켜주는 대중교통의 큰 역할을 생각해서 그저 계륵 같은 존재로 인정하면서 묻어두고 묵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해운대 고속이 건물을 팔아버리고 대로변의 진출입로가 막혀버린 지금의 상황은 분명 그때와 다릅니다.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말쯤에 이곳 우동 2로 현장에 나갔다가 중앙선이 지워지고 좌회전이 생긴 걸 발견했습니다. 정말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청장님 여쭙겠습니다. 그 좌회전이 신설되기 이전에 우동 2로 상황과 도로 상황과 교통 체계는 어땠습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뭐 저도 불법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된지 확인하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제 보고하기로 이제 무단 용도 변경 또 무단 정출해서 경찰서에 이제 고발을 해서 동부지청에서 벌금 처벌 받은 바가 있고요. 저도 그 현장에 가니까 이제 포켓 좌회전 차로가 된 것을 봤습니다. 보고 좌회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중앙 그 선을 이제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우동에서 해운대로 대로로 들어온 차량들이 아예 뭐 중앙선을 바로 침범하고 청장님 기존 도로 상황이 기존에는 어땠는데 지금 좌회전 신설함으로써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기존에는 그냥 이제 우회전하는 차량이고 좌회전 그 차선이 있는데 그 포켓 차를 해갖고 좀 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포켓 차로를 약간 해서 차가 이제 그 정류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약간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해운대. 청장님 정확하게 예. 설명을 드리면요. 예. 기존에는 중앙선으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좌회전 그렇죠. 자체가 안 됐던 겁니다. 좌회전이 맞습니다. 신설이 된 겁니다. 예, 전 그 부분을 말씀을 예, 듣고 예. 싶었고요. 예. 주민들은 이번에 이 좌회전을 우리 해운대구가 허가하고 만들어준 줄 알고요. 예. 구 행정에 대한 원망이 정말이지 가득합니다. 하지만 절차는 이랬습니다. 해운대 고속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찰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하고 우리 구에 통보를 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은 고사하고 우리 해운대구에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현황에 대해 어떠한 논의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동 모임에서 만나는 분들이나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아니다.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우리에게는 통보만 한 것이다. 지금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만나는 분들께 일일이 해명하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님, 경찰 출신의 행정 전문가로서 경험도 많으시고 전문적 견해도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경찰과 구청은 원래가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의견 수립이 되는지 그것도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모르고 저도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의정 질의를 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보는 순간에 뭔가 좀 이런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운대 고속버스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이제 만들었고 또 그게 진짜 좁은 도로에서 만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동에서 내려온 차들이 아예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있고 또 위험이 굉장히 상존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 좀 고민을 해서 주민들하고도 의견을 수렴해서 안전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또 우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이동 소통을 확보한 차원에서 자의적 포켓을 경찰하고 다시 협의해서 청장님, 예, 향후 대책은 이따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러한 변경 사항은 먼저 심의를 통과한 후에 시행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경우엔 업체가 요청을 하자 경찰에서 먼저 허가를 해주고 사후 심의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의 절차인 선심의 후 시행이 아닌 선시행 후 심의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확인하고는 순간 특혜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존 차선과 노면 표시를 바꾸는 작업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해운대 고속에서 직접 작업한 것입니다. 무슨 도둑질이라도 하듯이 후다닥 그린 것 마냥 지저분하고 조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의 솔직한 심정으로 원망스럽기까지 하는 경찰은 그렇다 치고 청장님, 이거 정확하게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현장 확인 정확하게 언제 해보셨습니까? 저 의원님께서 이제 질문하신다고 하셔서 한 이틀, 사흘 전에 직접 아침에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그전 저는 사실 좀 몰랐습니다. 청장님, 이게 8월 20일 그쯤에 그려졌다고 합니다. 예, 저도 그 며칠 지난 다음에 그때가 임시회 기간이었는데 임시회 끝나고 나서 현장에 바로 나가서 그때 확인을 했는데요. 예. 청장님은 제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한 이후에도 그것도 구정 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확인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제가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도 안 받았고 제가 또 저 현장을 안 가봐서 저런 상황을 몰랐습니다. 몰라서 이제 그 위에 파악하고 이제 실무적으로 부서에서 이제 기본 현황 파악하고 제가 현장을 보겠다 해서 이제 현장을 보고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황을 뻔히 알만한 운영업체인 해운대 고속 측이 이전 부지 마련이나 이전 계획 자체도 없이 매각을 진행하고 경찰 측의 아름다운 협조를 받아서 현재 교통체계로 앞으로도 이대로 운행해 가겠다는 자체가 주변을 교통지역으로 만들고 주민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결정이라 보고요. 해운대구 역시도 경남도에 허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이 이용하고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이 이용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인 만큼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이전 계획은 있는지 최소한 그런 것들만이라도 경남도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알아보고 그에 따른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미리 세워야 하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관 아니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시설이다, 그렇게 방치하는 것으로만 보이지 우리 해운대구 역시도 우리 구민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청장님, 현장 중심 행정 전문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경찰에서 이토록 불합리하고 부당한 절차로 말도 안 되는 결론을 지어가지고 통보를 해왔는데 현장을 이렇게 뒤늦게 나가서 확인해 보셨다는 사실이 정말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 제가 취임한 후에 민원 현장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이 부분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고 알았더라면 진작 가서 또 내용도 알아보고 전후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과정들, 또 절차들, 또 경찰하고 협의한 부분들, 또 경찰에서 어떻게 왜 이런 조치를 하게 된지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았는데 의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몰랐고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를 못 받으셨다 하니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청장님은 해운대구청의 수장이십니다. 일단 경찰의 좌회전 변경 공문을 받고도 그 일방적인 통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현장 점검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권한 바뀌다 그런 생각에 매몰이 돼서 그 어떤 능동적 고민도 해보지 않고 그냥 방관한 것이다. 그런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제가 오늘 청장님께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제가 뭐 변경 공문이 사실 온 줄도 몰랐고 저렇게 하는 실수를 몰랐는 게 제 어떤 변명은 아니고요. 제가 핑계대는 건 아닌데 미처 파가지 못한 부분 제 책임이고 또 제가 모든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제 잘못이고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내용을 전체적인 다시 또 파악도 하고 그 안에 사정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계획이라든지 대책이나 이런 부분도 더 살펴보고 무엇보다 이제 국민의 안전 또 저기 사시는 주민들의 지금 현재 저 상황에서 겪는 불편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후에 할 수 있는 조치들 대책들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들이 나란히 중앙선을 침범해서 줄 서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역주행하는 운전자들도 있고 일방통행도 아닌 이곳에서 맞은편 차량과 접촉사고라도 난다 치면은 지금 현재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과실이 있는 운전자가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현실입니다. 시외버스 차량이 나올 때 회전 각도가 반대편 차선 하나를 모조리 물고 들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차량의 출차도 빈번합니다. 빈번한 차량 행렬 중에 화살표 버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회전 차선으로 가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는 차들을 이 버스가 앞질러서 좌회전을 합니다. 청장님, 주민들이 운전하기가 무섭답니다.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 대형 버스는 위협적으로 밀고 나오고 또 일반 차량도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고 가속을 하고 굉장히 위험스럽답니다. 지금은 출차만 이곳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그나마 입차는 아직 기존의 대로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출차만 하고 있을 뿐인데도 고민을 많이 한 저조차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속속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차한 차량의 뒷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외버스를 타려는 사람을 매표소 앞에 내려주기 위해서 택시나 자동차의 정차가 아주 빈번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들이 도로 양쪽으로 정차하는 게 이제는 상시적인 일이 될 것이란 겁니다. 이제 곧 출차만이 아닌 입차까지 이곳을 이용하게 됩니다. 버스 한 대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현실의 이 해당 도로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하고 주민에게는 헬게이트가 열린 꼴입니다. 주민들 지금 이 문제로 굉장히 난리가 났는데 청장님 알고 계시죠? 해리단길을 찾는 관광객들하고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교통 정체 당연히 따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우려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주민들의 그 원성들 알고 계시죠? 예. 안 그래도 저도 현장에 가서 저 상황을 봤습니다. 보고 또 의원님께서 또 사진을 더 많이 찍어주셨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제 자신이 저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제가 느끼겠습니다. 느끼고 주민들의 원성이 크겠구나. 해운대구가 지금 뭘 하고 있었냐. 이게 행정이냐 아마 엄청난 비난을 하고 계실 거라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의회 마치는 대로 어쨌든 우리 부서 중심으로 해서 또 관련 기관 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9만 구민을 책임지는 해운대 구청장으로서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의 행태를 마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믿어보겠습니다. 구정 목표를 보는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시원한 교통 흐름, 모세 혈관은 막힌 상태로 동맥만 잘 뚫린다 해서 건강한 혈관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면도로는 방치한 채 대로만 시원하게 달린다 해서 이 구정 목표를 달성했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운대 고속이 건물을 매각하기 이전부터 다시 말해 시외버스가 우동 1호 쪽으로 드나들기 이전에도
이 우동 1호는 항상 막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시원한 교통 흐름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감히 꿈꾸기조차 어려운 사치라고 치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든든한 안전 확보, 우리 주민의 안전만큼은 제시하신 목표 그대로 든든하게 확보를 해주셔야 함입니다. 관계기관과 면밀하게 소통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구정 목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든든한 안전 확보, 시원한 교통 흐름은 그야말로 지금 현재 해운대 교통 흐름이 시원하지 않으니까 저 시원한 교통 흐름을 목표로 정했는 거고요. 또 안전에 이제 미흡한 부분이 많으니까 든든한 안전 확보를 했는데 저 목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 목표를 향해서 우리 힘차게 달려가고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저걸 보는 순간 지금의 현황과 맞물려 생각했을 때 너무도 부끄러웠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엔 5분 발언으로 가름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위직 경찰 출신으로 다양한 경험이 많은 청장님의 전문가적 견해도 좀 듣고 싶었고 불안에 웅성거리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청장님께 깊은 고민으로 현황을 좀 파악해 주시라는 바람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해도 해운대라는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총사령관으로서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들에 대해서는 마냥 손 놓고 계시지 말아주시라는 사실. 모든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의원님의 질의와 그 모든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100%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제 잘못이고 제 과실이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또 세밀하게 안 된 부분도 제가 또 인정을 하고요. 이후에 어떤 무슨 대책을 세우고 또 어떤 파악을 하고 또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좀 뭔가 가시적인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지금 네. 3분 19초 남았는데 네. 보충 질의 잠시만 미리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예, 청장님. 예. 내일로 이게 이제 금방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구정질문 답변서를 받아봤을 때는 8페이지에 해운대구 향후 대책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여기에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엊그제 이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우동 1호의 현황과 향후 대책 부분에 있어서 교통정체 이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만 보여주셨지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은 단 0.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깜짝 놀랐었는데 정말 답답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해주신 답변을 들어보니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예,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내일로 모레로 그렇게 여유 있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예, 오늘 당장이라도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백방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사는 당부를 드리면서 예. 마지막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장님, 보이는 화면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짐작 가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다가 뭐 차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 같기도 하고 뒤에 사람이 가는데 또 차가 확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장면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노안도 아닌데 저 뒤에는 안 보이는데 뭔가 하여튼 사람이 놀라는 장면 같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3일 전에 예. 주민분께서 지금 우동 1호에 상상할 수도 없는 만큼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근데 저 역시 사진만 보고는 도저히 상황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설명을 듣고 나서야 부랴부랴 사진 한 장을 찍어 보내주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세 분은 해운대 고속 기사님들이랍니다. 동그라미 이렇게 쳐져 있는 세 분 보이시죠? 왼쪽에 버스가 정류소로 들어가는 좌회전 포켓을 놓치고 지나쳐 버렸는데 소속 기사님들이 나오셔서 다른 차량을 통제하고
버스는 수십 미터를 다시 후진으로 운전해서 결국 좌회전으로 정류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청장님, 저 상황에서요, 직진이나 우회전으로 한 블록을 이렇게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저 좁은 길에서 다른 차들 다 막아가면서 후진으로 백해서 그렇게 들어갔다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셔서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현신 의원과 답변하신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구정 질문이 끝났으므로 구정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5분 자유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좌이동, 중이동, 송정동 구의원 최은영입니다. 늦었지만 지난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우리 부산을 강타한 흰남노, 무이파, 남마돌 등의 태풍으로 인한 비상근무 및 피해 복구에 애써주신 모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해운대에는 특히나 피해가 많았으며 아직도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들도 있습니다. 일상을 위한 빠른 복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을 아시지요? 여러 사람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힘들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만 저는 태풍 때마다 현장을 돌며 바다에 있어야 할 배가 육지로 올라오는 그야말로 배가 산으로 가는 신기한 장면을 자주 목격합니다. 태풍의 영향이 가장 먼저 미치는 곳은 바다다. 오늘 저는 태풍이나 폭우가 올 때마다 육지로 인양해야 하는 소형 어선들의 인양 비용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저 장면들은 지난 흰남노 태풍 때 청사포를 비롯한 어항이 있는 해운대의 네 곳인 송정, 청사포, 미포, 우동항의 대피 및 피해 상황입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양식장은 초토화되고 소중한 어구들은 흔적 없이 사라지기도 하며 태풍 전후 조업을 하지 못한 손실 등의 피해 또한 막대합니다. 그리고 어항의 기반 시설이 안정적이지 못한 탓에 해운대구 어선들은 바다에서 인양하여 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항 시 발생하는 추가 유류대 그리고 어선을 상하가하는 인양 비용까지 모든 경제적 부담은 오롯이 어민의 몫입니다. 그나마 대형 어선은 인근 기장이나 수영 등으로 피항이라도 가능합니다만 그마저도 불가능한 3톤 미만의 소형 어선은 육지로의 인양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서 보신 바처럼 초토화된 어항 인근의 피해 복구 또한 태풍이 지나가도 지속되는 어민들의 반복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다음 자료는 해운대 4개 어촌계의 피항 불가능한 소형 어선 현황을 포함한 전체 어선수 데이터입니다. 조사한 전체 어선수는 222척이며 3톤 미만 소형 어선은 147척으로 전체 어선의 66%에 해당됩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는 어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자연재해 시 직접 지게차 등 중장비를 임차하여 상하가를 지원하고 있거나
혹은 인양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도심 속의 어촌은 우리 해운대의 큰 자산입니다. 기후온난화 등으로 더 강력한 태풍이 매년 연례 행사처럼 우리를 찾을 것을 예측한다면 해운대구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큰 비용도 아닌 관심과 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의 기반시설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150여 척 소형 어선의 육지로의 대피 비용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운대 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회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송 2동, 반야 2, 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성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에는 반송동, 반야 2, 3동 이런 대부분이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명성 있는 해운대구 지역 내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몇십 년을 묵묵히 살아오신 분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 구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미명 아래 근 30년 동안 해운대구에서 방치되어 있는 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이는 1990년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 확대해 개별 토지 주택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정비 개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이 지역은 91년도에 지구 지정되는 등 대부분 30년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해당 지역 주택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토지 주택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정비 개량하는 데 따르는 특별한 혜택이 없는 데다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같은 규제 완화 혜택마저도 2003년부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사항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가번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등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1월에 가칭 반야 2, 3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추진위원회에서 반야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를 요청하는 신청 인수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561명 중 해제 동의자 수가 3,944명, 52.16% 동의율을 보이는 등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 구와 비슷한 부산 동구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해 20년이 지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그 효력을 해제하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일몰제를 도입할 것을 부산시에 공식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원도심 낙후 지역 주민 대부분이 고령화와 인식 부족으로 당장 생활에 시급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주거환경 개선 지구 지정 해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는 주민들을 위해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행정 철학이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반송, 반23동 주민들의 수원 사업인 원도심에 낙후된 주거 환경과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개선 지구 지정을 즉각 해제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와 동시에 각종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 복리정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및 선배 동료 의원님들 모두 우리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이 담긴 인사를 나누는 해운대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인사는 인간관계 및 원만한 사회생활의 시작이고 끝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배려와 존중을 통해 국민을 감동시키는 행정을 펼쳐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나건호 의원이 윤리특별위원장 후보자 등록 철회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 접수가 되었고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 등록을 받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상으로 268회 정례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